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대 주부입니다. 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제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몸이 약해서 한 명만 아이를 낳았어요. 다른 아이를 낳을 생각은 전혀 안 들 만큼 우리 딸은 정말 야무지고 똑부러졌어요. 요즘에는 이런 딸을 장녀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우리 딸은 대단한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항상 1, 2등을 지켜왔고 똑똑하고 우아한 아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예쁜 외모에도 친구들이 많고 다양한 소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연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지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있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다니는 모습은 세련되고 매력적이어서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없지만 남자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결혼을 원치 않거나 아예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자들과 만나는 것이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많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딸이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을까봐 실망스러워했어요. 사실 연애를 하라는 충고는 해주었지만 왜 연애를 안 하는지에 대해 묻지는 못했었어요. 너무 솔직하면 저도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니 곧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지, 저랑 남자친구가 사실 있어요. 처음에는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결혼 얘기까지 했어요. 한번 엄마네 집에 데려가 볼까 하더니 엄마 말씀하시길, 제가 딸이랑 따로 사는데 어쩌면 딸이 연애하는 것을 못 챘던 것 같아요. 연애 소식에 기뻐해서 더 좋아했는데 결혼까지 한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얘야, 연애 중인 사람이야. 집에 한번 데려와 봐. 엄마도 만나보고 싶어. 딸을 한방에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나왔어요. 투자 컨설팅 일을 해서 이미 성공을 거뒀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부모님께는 얼마나 열심히 좋은 인연을 맺었는지를 이야기했고 이루어지게 된 결혼 소식에 대해 더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미리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아왔고 혼자 살다 보니 돈이 많으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 현재 나이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저의 남자친구는 집안이 없지만 자부심이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수십억의 재산이 있고 회사 대표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죠. 저 자신이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인지 눈빛에 자신감이 넘치고 말하는 것도 매우 확고하게 들립니다. 그 말투를 들으면 나도 마음이 끌리곤 해요. 또한 몇 차례 투자 관련 채널에 출연하여 토론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조언도 해줬다고 했어요. 제가 이 분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서 처음 보았지만 방송까지 나왔으니 어쩌면 유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결혼까지 한다니 말이에요. 나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를 1년 넘게 하고 연수를 시작한 지 2년째예요. 친구 소개로 만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는지 나도 놀랍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혜연님을 만나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어쩜 우리 서희가 이렇게 말도 잘할까 싶기도 하구나.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고맙네요. 결혼 생활도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소원도 없겠죠. 우리 엄마는 걱정이 좀 많아 하시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아, 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들어 결혼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봐주기만 해주세요. 그동안 연애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딸이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일부러 묻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좋은 신랑을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우리 생각만 하면 괴로운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고 물으면 과감하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결혼을 사위가 너무 좋아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사람들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저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예비사위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비사위가 마음에 있기니까요. 들었고 애들의 미래가 많이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는 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형편어린 어른으로 잘 컸고 돈도 많으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살 것 같긴 하지만 부모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람 욕심이 참 끝도 없는구나 하면서 자신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우려하던 건 우리 애가 원래 진중한 애인데 너무 설레요 하는 거예요. 제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우려하게 되더라고요. 날과 먼 거리에 있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저에게 남자친구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 하는지요. 엄마, 내가 저번에 몽블랑이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기억나요? 새벽에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사가면서 간 거래요. 우와, 우리 사위가 정말 로맨틱하고 신중한 사람이네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새벽부터 애쓰다니 정말 멋지네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억해주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애들도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나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당신이 잘해낼 거라 믿지만 받기만 하지 말고 오면 가는 게 있을 정도로 잘해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결혼에 설레는 모습이 맞아요. 우리 애들은 그 정도로 많이 들뜨고 있어서 예비사위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생각할 뿐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진행 중이고 애들은 정신없어 보이지만 저는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예비사위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주석에는 고모와 고모부가 오신다고 했죠? 아이, 그럼 상견례에는 고모와 고모부가 오시는 거야? 어머님, 그 말 못 들었는데요. 혹시 불편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고모가 혼주석에 앉아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방에서 틈없이 일하시는 만큼 상견례는 송송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혼주석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데 상견례가 뭔 헛소리를 하겠어. 아이,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아이, 어머님, 제가 우리 부모님의 부재를 못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요 하지 말고 예쁘게만 봐주세요. 예비사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부모가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어른인 성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살만한 사람인데 게다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가볍게만 보면 그것도 신뢰가 될 것 같았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기로 하고 상황에 맞춰 생략하기로 했고 저도 예비 사위를 바라보는 태도나 시선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은 참 좋았어요. 우리 딸을 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데 저까지 잘 챙겼어요. 제가 딸에게 감기 기운이 있다고 전화했더니 그날 저녁 저희 딸은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예비 사위가 혼자 제 집을 찾아왔죠. 서로 아프다고 하며 저를 위로했는데 정말로 감사했어요. 게다가 어느 날은 자신의 고객이 수익률을 많이 올려 고맙다며 고기 선물 세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며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렇게 해준 음식 혼자 든대. 살아계신 분께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받는 순간부터 어머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고기 세트를 처음 봐. 이런 걸 받아도 돼? 아, 너무 좋은 상품이라 먹기도 부담스럽다. 제가 좋은 걸 있으면 제가 어머님께 다 드릴게요. 제가 누구께 드릴 때가 어딨어요? 어머니께 내 부모님이시라면 노릇을 잘 알게. 오늘 고기 먹고 가는데 좀 우리 딸을 불러주고 사위는 참 마음에 드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사위로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고 모시다니
얼마나 성실하게 굴고 계셨는지. 좋은 것이 생기면 다 우리 집으로 가져오고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재밌게 이야기도 해주고 밥도 잘 대접해 주시네요. 먹고 갔어요. 저도 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애들이 한참 결혼 준비 진행 중인데 그날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신혼집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예비 사위의 스케일이 남과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 신혼집은 어디로 잡을 계획이야?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거 옛말이래. 필요하면 나도 돈을 보태줄 테니까 적당히 직장에서 가까운 것을 알아봐. 엄마야, 우리 신혼집 벌써 구했어. 이 사람이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로 계약했어. 나 이제 강남에서 살게 됐어. 저희 둘 다 회사가 강남이라요. 멀리 가면 뭐해요? 아, 물론 장모님과는 좀 멀리지만 저희 둘이 가까운 곳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빈집이라 나중에 짐을 들어오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혼수라도 해가야지. 아직 짐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만약 안 한다면 나랑 같이 백화점 가서 살림들 사람 엄마가 사줄 테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나도 혼자 살고 있고 이 사람도 혼자 살고 있잖아요. 원래 쓰던 짐들을 갖다 놓으면 되고요. 집이 비싸기는 해도 아직 크진 않아요. 서로의 집에 있는 것들로 잘 채워볼 거예요. 소파나 이불 정도만 필요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우리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딸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에서 살게 된다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꿈만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좀 그렇게 계약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집에 대해 찾아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게다가 금액까지 살펴봤더니 집값이 무려 48억 원이에요. 국토부에서 최근 매매 이력이 공개되어 확인도 가능했고요. 48억 원이라니요. 다시 한번 우리 사위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을 진행하면서 자기는 친척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예단비가 필요 없고 혼주석에 앉는 고모한테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이미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주려고 해도 다 필요 없다고 해서 저는 뭔가 공짜로 딸을 시집 보내는 느낌 같았어요. 누구는 제 말을 듣고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찜찜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내가 마음은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게 없네, 정말. 뭐 필요한 게 없어 옷이라도 좋은 걸로 살게면 좋을 텐데. 어머님, 제가 고객들을 만나는 직업이라 옷을 좋은 걸로 사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옷은 필요 없어요? 돈은 곧 없어도 좋죠. 그 돈으로 어머님을 위해 쓰고 싶은 곳에 쓰세요. 아유, 나는 그게 싫어요. 귀하게 기운 내 딸을 공짜로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나는 싫어요. 나도 할 도리는 하고 싶어요. 아휴, 어머님 마음이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단비라 생각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제가 그 돈을 잘 써서 어머님과 여행도 가고 가방도 사드릴게요. 그럴래요. 아유,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마음을 누를 것 같아요. 봉투로 준비해 놓고 전화할게요. 그렇게 예단비 명목으로 사위에게 돈을 줬고요. 그때서야 저도 제 할로 그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잘 치렀고 사위 쪽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고 우리도 집안 내에서 첫 출신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많이 오셨죠. 제 옆자리는 채우지 않고 그저 혼자서 우리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애부부는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고 무사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딸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빨리 퇴근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도중 11시가 되어서 왔어요. 어머, 이 시간에 와서 무슨 일이야? 왜 그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그렇게 차림을 보니 너네 집에서 온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걸까? 그냥 딸의 이름 건마를 보고 싶어 와서 왔어. 오늘 여기서 자도 되겠지. 다 말하고 엄마 집에 오늘 와서 참 좋다고 했어요.
딸은 그날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있었고 마음이 힘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냥 그저 남편과 싸웠겠죠 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딸과 한 침대에 누워서 꼭 끌어안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각기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한 만큼 많이 이해해주고 장서방 너도 잘할 테니까. 아, 알았어. 싸운 건 아니었어. 정말 엄마를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엄마가 자꾸 걱정하면 나 그냥 갈래. 알겠어. 그럼 아무 말 안 할게. 어서 잠들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면 더 편안한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딸은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출근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던 내 편이라고 했고 힘들면 와도 된다고 했어요. 딸을 보내며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여 저도 둘이 싸운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걱정돼서 사위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곧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주말에 사위와 딸이 우리 집에 왔어요. 아이들은 무슨 선물이 가득 왔는지 물어봐요. 너무 비싼 선물들을 가져온 것 같아서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제대로 말했어요. 장서방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려고 했던 것을 문자로 알렸어요. 우리 딸과 싸웠다는 걸로 인해 장서방이 밉지 않아서 오늘 온 선물은 받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선물을 주지 말고 마음에서 오는 선물을 주세요. 가족끼리는 이런 형식 안 차려도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네. 어머님, 저는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위는 멋지게 웃었어요. 그래도 애들의 문제가 이 정도에서 풀렸다고 생각해 다행이에요. 애들과 저녁을 먹으며 수다 떨다 보니 제가 그때까지 신혼집에 안 가본 적이 있어요. 사실 물어보는 게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앞서 말했듯이 딸이 어쩔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사위가 먼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초대를 해주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고 보니 아직 우리 집에 오셨던 적이 없네요. 우리 집을 잘 꾸며놨어요. 한번 오셔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다음 주 토요일. 아, 괜찮아요. 그때 한번 가볼까요?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아예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요. 장모님께 좋아하시는 음식도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장모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유, 신혼집에 빈손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잘 준비해서 갈 거니까. 그리고 나온다고 청소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있어주세요. 집이 더러워도 상관 안 보니까. 아, 청소는 우리 집에 청소부가 있어서 아주머니가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엄마도 편하게 오세요. 알았지요? 좀 기대가 되네요. 50억대의 초호화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집도 그려보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거기에 산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의 신혼집으로 가는 날이 왔고 저는 운전을 하여 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내렸어요. 딸과 사위가 마중을 나와 같이 올라가는데 대문부터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TV에서 본 것만큼 잘 꾸며진 집이어서 소개할 만한 집이었어요. 집도 넓고 고급스러운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이곳이 집인지 궁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높은 층에 위치해 뷰도 정말 멋있었는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고 있는 왕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 집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능력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 집은 아닌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분을 보니 저도 여기 뷰가 너무 좋고 고급스러워서 매혹되고 있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님과 똑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다리 아프시다고 여기서 서서 있지 말고 여기 앉아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서 드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렸어요? 세상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게 준비했을 텐데요. 그러면 드실 수 있는 만큼만 드시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오늘 하루 요리사가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제공합니다. 이거 정말 맛있을 거예요. 와, 집에 요리사도 부르셨나요? 충분히 준비했나 봐요. 저는 간단하게 먹어도 되지만 보통 청소만 해주시는 분이 매일 출퇴근하시는데 손님이 오실 때마다 요리사도 따로 부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엄마, 이거 좀 먹어보세요. 오늘 처음 만드셨는데 정말 맛있어요. 음식을 얼마나 정갈하게 차려놨는지 요리사를 부른 티가 나더군요. 청소도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잘 밥 안 해먹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리사를 부르니까 정말 놀랍네요. 우리 딸이 여기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다니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혼 후에 결혼 생활을 망쳤는데 딸이 시집가서 사랑받고 잘 살아가는 걸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견하게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주저앉으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밥을 먹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그걸 보고 있는 사위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지하 주차장을 거쳐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차에 타야 할 곳을 바라보며 딸과 사위는 올라갔고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아줌마 부르길래 이곳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무시하려 했는데 그때 혜연이라고 엄마라고 말하며 딸의 이름을 불러서 일단은 멈췄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혹시 제가 맞나요? 물어봤죠. 사모님, 저 이유진 사모님입니다. 내가 청소부예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면서 움직여서 뭐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여기서요. 사모님, 여긴 다른 생명체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딸을 데리고 도망가세요. 부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 핸드폰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한 장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전 남편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우리 딸을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무릎을 꿇고 딸 앞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위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아줌마에게서 일단 내 차에 타라고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 안에서 아줌마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기서 제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겠네요. 그 인간은 사실 꺼내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이 긴 실타래를 풀어가려면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올려야 합니다. 전남편은 인간 말하자면 쓰레기였어요. 술만 마시면 못된 언행과 손을 올렸고 쟤를 돈벌이로 이용했습니다. 적절한 직업은 없고 성격은 난폭하여 정말 살기 어려웠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몇 번이나 딸의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붙잡혀오고 붙잡혀오면 다시 도망쳤죠. 그 반복 속에 결국 제 몸이 아파져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때 그 인간은 제가 쓸모없어지자 저를 버렸어요. 드디어 그 인간과의 이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완벽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뭔가 이유로 이혼 서류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 서류를 가져오면 찢어버렸고 다른 집에 살면서도 이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했지만 이혼을 해주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이혼을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등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자신은 빈털터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돈만을 모으고 다시 장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있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픈 상태로 일도 못하는데 돈이 모여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제발 좀 놓아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척도 안 했다가 간혹 술만 마시면 다시 찾아와 집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저를 찾아와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된다 해서 이득을 봤어요. 역시 집에 쓸모없는 사람이 나가니 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몫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딸의 결혼을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버린 기간은 길었지만 이혼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왜 우리 딸을 찾아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날 밤 아주머니께서 지정을 물었더니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셨나요, 사모님? 첫 남편분이 매일 같이 찾아와서 따님을 괴롭혔습니다. 아이 비틀기로는 돈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던데요. 네,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아이, 그 인간이 또 지랄병이 또 다 나요. 왜 또 다시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사위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대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리긴 하는데 뭔가 어쩔 수 없는 느낌이에요. 아이, 그 집 아빠가 오면 밖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들어오라고 하는데 손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찜찜해요. 그러니까 일단 따님 먼저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얼른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줌마의 말만 듣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단은 하루 동안 생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기로 했고 다음 날에는 딸이 일하는 회사 근처로 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빠가 찾아온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돈을 요구하고 있나 해서 딸은 깜짝 놀랐지만 결국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딸이었던 것이었죠. 딸은 저를 몰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엄마를 대신해 아빠에게 돈을 제공하고 엄마와 이혼하라고 갑작스럽게 요구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딸은 대학 졸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후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든지 엄마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아비라는 사람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혼 2년이야. 엄마가 징징거리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내가 뭔 상관이야? 엄마가 돈을 주면 이혼할 것인데 내가 줄 건도 아니라면 귀찮게 하지 마.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얼마나 주면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 건데 말에 액수 나도 이제 돈 버니까 그 돈을 줄 수 있어. 전 남편의 눈에는 잘 커준 딸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건지 아빠 없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낸 딸을 기특하게 하지도 않고 나무라 했다고 하고요. 딸의 절규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금액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3억이 아니면 2억은 조금 부족하고 5억은 너무한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3억을 주면 너. 엄마와 이혼해서 줄게. 아빠 미쳤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나는 사회초년생이라 큰돈이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할부도 가능하고 천천히 주더라도 괜찮을 거야. 5년 안에 억을 모아와. 그렇지 않으면 알아. 엄마와 이별한 이유는 없어. 딸이 3억을 어디에 숨겨뒀어? 그래서 급하게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고 하네.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돈이 없어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고 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제 딸이 사실은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알다시피 우리 신랑은 야망이 많아. 진실을 들은 대로 자금 사기꾼으로 만났지. 부자라서 끌려서 처음 만났고 남편도 호감이 서로 일치해 사귀게 되었어. 그 결혼 제안은 기분 좋았는데 5년 후에 헤어지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어. 어떤 계약 결혼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겠어? 결혼하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부부가 대출을 받거나 그와 유사한 조건들이 있나 봐. 그리고 나는 이를 통해 어떤 집을 사라니라 5년 뒤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팔아 차익을 보겠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필요했고 왜 내가 선택되었는지였지? 나는 우리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반적인 남편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어. 다행히 남편은 사람을 좋아하고 유쾌한 성격이라서 잘 어울리고 엄마와도 잘 지내니 기뻤어. 어이쿠, 멍청한 일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결혼을 선택했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네요. 정말 그 이야기가 차라리 다른 사람의 딸의 이야기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딸은 5년간 결혼 생활을 한 후 이혼하면 3억을 받게 되는데 그 돈을 아빠에게 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녀는 미련하고 착한 아이로 나를 살리려 하기에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똑똑하고 단호한 내 딸이 아버지 앞에서는 얼마나 겁먹었을지,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지 몰라서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에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아빠가 매일 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남편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남편도 계약 결혼을 했으니 5년 후에 돈을 줄 수 있다는데 그 기간 전까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도 그저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었어요. 아빠는 남편이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빨리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강요를 가했던 것이었고, 돈을 내놓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정이나 사랑 없이 한 관계라고 해도 자신의 와이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남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보면 두 손을 걷어붙일 만큼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아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게 한 명은 계약 결혼을 한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돈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긴 원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도 예전처럼 무엇을 부수거나 욕을 하는 등의 폭력 행위는 없어졌고 거기서 남편은 그저 물러서기만 했어요. 재우려는 듯이 술을 계속 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고꾸라져서 금방 끝나기도 했고 그냥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만 있었어요. 이 괴로움은 5년이 지난 뒤 3억을 받고 나눠줘야만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어요. 이렇게 기이한 일이 저에게 생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바랄 뿐이죠. 제 딸의 삶이 이런 것일까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밥 먹다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더는 들을 수 없다고 할 때까지요. 일단 그 집에서 딸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딸이 퇴근하자마자 선원집으로 갔고 우리는 딸의 물건을 챙겨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제 딸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딸을 살려주는 차례였지만 나는 이대로 나아도 되는 거야? 맞아. 나는 결혼도 계약으로 했고 엄마가 이혼도 내가 돈을 준다고 약속해서 하게 된 거야. 이대로 나아간다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이런 생활을 하루라도 더 이어나가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어. 알았어. 난 이 꼬인 실타래를 꼭 풀어놓고 싶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았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두 가지였어. 먼저, 사이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딸이 전 남편에게 공갈을 당하고 5년 안에 억을 주겠다는 엉뚱한 계약서를 무효로 해야 했어. 이 부분들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변호사들은 대충 해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자신이 있더라고요. 괴로운 우리 딸의 인생을 제가 잘 푸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하나하나씩 물어보며 함께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 남편을 거느렸어요. 이 지겨운 관계를 끝내주신 변호사가 계십니다. 딸이 녹음해둔 갈색 가득한 통화 내용과 문자들, 그리고 집안 청소부 아줌마가 찍은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이것만으로도 형사와 민사 두 가지 문제를 진행해야 했어요. 이 사람은 친구해야 할 판일까요? 그리고 딸과 전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계약서를 분실하고 다시 가짜로 작성해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고 한 번만 하더라도 아빠가 소리치고 행패를 부릴 때도 있었어요. 뿌리를 찾아보니 그 글이 작성되었던 계약서라고 생각해서 놀랐었어요. 그걸 확인하니 도장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더라고요. 인간이 진짜로 최후까지 사기를 쳤어요. 당신 미쳤어. 이 사람 다른 사람의 딸이야? 당신의 딸이야? 어떻게 저런 속임수를 쓸 수 있어? 계약서를 분실하고 가짜로 제작한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아빠가 공중에 있다며 그런 소리로 날 협박했잖아. 그건 모조리 거짓말이었어. 공중에서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런 돈이 있다면 술을 사서 마셨겠지. 정말 못 살겠다. 전 여자친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만 가족을 본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화가 나고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요, 전 여자친구가 이혼을 해줄 테니까 그것을 핑계로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딸은 그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 아빠를 어떻게든 엄마한테서 떼어놓고 싶어서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도 지 아빠가 유럽장을 놓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뭔가 큰일이 났구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판단이 흐려지고 남편이 거는 딸도 많이 화가 나서 절대 합의는 없었고요.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전 남편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를 풀었고 한 개가 더 남았다는데 그것은 계약 결혼이요. 사실 결혼 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는 혼인이 5년간 유지될 경우 3억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외에는 딸이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구를 딱 보더니 그냥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사님, 우리 딸이 찾아보니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부분은 주로 금전적인 내용이라 이혼이 제한된다고 말했어요. 혼인을 5년 유지하면 3억 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써 있는데 이를 어기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혼전계약서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민법에서 무효로 처리되고 계약 효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어요. 딸이 집에 있는데 소송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사위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다 아신다고 하니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얼마큼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미우는 잘 압니다. 여길 못하러 왔어요. 이젠 사회도 못해요. 아닌데 이혼 서류 작성하고 있으니 보내면 사인이나 해서 주세요. 이혼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물론 불순한 의도로 결혼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말로 날 혼란시킬 계획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우리 딸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그 4억 왜 주는지 알겠어요. 사실 혜연이 사정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소개팅하고 나서 건너건너에서 들었고요. 그 돈 마련해주고 싶어서 제가 계약 결혼이라는 핑계로 결혼을 하자고 조르는 거예요. 뭐라고 내 사정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아, 내가 당연히 그걸 잡을 거라고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잡고 싶었어. 어머니, 솔직히 해서원을 잡고 싶습니다. 아, 예쁘고 똑똑하고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죠? 3억은 핑계예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딸을 결혼시키고 싶었다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가정 형편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혜연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사위의 말은 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억이 필요한 우리 딸은 5년간 피땀 눈물을 흘리며 돈을 벌려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그 기간 안에 억을 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오로지 일만 하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 사위가 알아채고 돈을 주는 대신에 결혼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억을 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받을까요?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결코 받지 않을 거예요.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대출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을 잡으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에요. 게다가 5년 뒤에 오를 아파트를 어떻게 예측해?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면 이렇게 살겠어요. 거기 큰 회사를 삼켜있는데 그러한 점을 알아가며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긴 우리 사위는 야망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착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순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사위에 진정으로 오해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호적을 더럽히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로 금전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이, 그렇다면 왜 내 전남편이 당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여기 3억 현금이 숨겨져 있다는 집이 어디 있나요? 저라도 그런 돈은 없어요. 또, 왜 그런 돈을 요구하실까요?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어떤 방법을 썼다 해도 계속 돌려보내야 해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처리할 거라고 했어요. 초반에 아버님도 그 사람에게 매우 복종적이셨지만 나중에는 변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주정 부리시는 것을 좋아하셨죠. 같아서 그냥 술을 더 마시고 아예 취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양주를 섞어서 더 마시고 자려는데 택시를 타고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나와 아버지를 동급으로 생각하신 것이 오해였고요. 아이, 그래서 우리 딸이랑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미 믿음을 잃었어요. 왜 솔직하지 못했어요? 이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결혼 이후에 이혼을 합니까? 집은 진짜로 샀는데요. 5년 후 차입금이 생긴다면 진짜 와이프한테 줄 거예요. 없으면 못 줘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머리카락이 늘어도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세요. 사위는 물성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딸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아마 고마운 마음이셨겠죠? 그러한 딸을 가진 게 곧 좋은 일일 것이다. 또한 사위가 달콤하게 다가왔더니 손길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불행 중의 다행이 아닐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제게만이라도 말을 해주었다면 우리 사위를 피하고 미워하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사위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애인이 돼서 딸의 인생을 망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 저는 정말로 너무나 원망스럽고 좀 더 나은 남자를 만났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을까요? 제 잘못으로 딸이 이런 희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워할 수 없게 하였을까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제게는 미안할 딸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위 앞에서 가슴을 내리치는 딸은 제 주먹을 붙잡으면서 제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딸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제가 딸에게 받은 이 은혜를 평생 갚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네요. 이런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애들이 임신해서 곧 출산해 행복한 생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아기 옷을 보니까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한데 태어나는 소녀한테 마음껏 해주려고 합니다. 엄마 노릇은 잘 못했지만 할머니 노릇은 잘 하려고요. 제 결혼 생활은 콩가루 있지만 제 딸의 가정은 어느 나무처럼 땅속 깊숙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픔은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 딸을 위해 모두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박약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